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강인데 학원 그 폐쇄 조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공개로만 우리 저기 우리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게 되겠는데 어쩔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험 잘 보시고 공부 모두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의고사까지 이제 8회 모의고사를 다 받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첨삭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첨삭 제가 지금 원래 1357, 2468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오시면 물어봐야겠지만 거의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이렇게 신청하신 분은 다 이제 1회부터 9회까지 다 첨삭하고, 그다음에 9회는 마지막은 이제 채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해서 뭐 나누는 거 없이 그냥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선생님들이 아마 동의해 주실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달라진 점은 직강하고 인강하고 이제 월요일 11시가 데드라인이다. 전에는 그 뭐 5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그 업로드 돼가지고 하는 텀이 이틀이나 걸리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마감을 해서 월요일부터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할 수가 있어서 월요일 날 11시로 이제 정했으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차질 없이 첨삭 및 채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통계는 뭐 별로 필요 없고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 다른 과목들은 이제 일형 문학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범위가 없고 영어학도 이제 범위를 전 범위로 늘려서 하는데 영교는 지금 1, 2, 3, 4주차까지는 이렇게 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섹션별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네 챕터를 가지고 시험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중복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anguage acquisition과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anguage analysis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세컨 랭귀지 액퀴지션에서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에 보면 negotiation 하면 meaning 중에 clarification도 있고, 다음에 이제 랭귀지 어널리시스에 가가지고 에러 어널리시스에 가면 거기도 이제 피드백으로서의 clarification 리퀘스트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오늘 2개 나왔는데 그래도 그 A의 그 조건을 잘 보고 이렇게 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복의 소지가 없어서 그냥 시험 문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A형 3번 문제입니다. 뭐 이제 난리지가 나왔으니까 쉽게 이제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declarative knowledge 또는 procedural knowledge였는데, 얘는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에서 로드 앨리스가 procedural knowledge 대신에 이제 implicit knowledge 해서, implicit knowledge는 knowledge of language that a speaker manifests in performance. 이게 이제 핵심이죠. 실제로 이제 사용은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인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메타랭귀지로 설명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그 책에서 뭐 제 이름을 알 턱이 없고, 이 코지라는 일본 여자가 남자가 하여튼 그 이름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 일본 거는 좀 이렇게 빼고 싶어서 제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원문은 다 똑같고요. 그 로드 앨리스가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그 테슬 교육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일본 그 교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온 그 자료들이 많아서 가끔 가다가 이제 재패니즈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빼고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implicit이 나오니까 당연히 implicit의 반대는 이거죠. about, on 해가지고 about 자체가 이제 메타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explicit knowledge 이렇게 되겠습니다. speakers aware of, 특히 aware도 중요하지만 verbalize도 중요한데, verbalize는 여기서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 articulate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다른 과목에서 articulate는 그냥 이렇게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 그렇죠? 또는
음악에서는 아티큘레이션이 레가토라든지 논 레가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말해요. 스타카토 같은 걸 표현하는 것도 아티큘레이션 하거든요. 똑같은 음인데도 약간 다르게 이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티큘레이트가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한테 이제 버벌라이즈 아티큘레이트는 바로 메타랭귀지를 쓰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explaining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mplicit, explicit인데 우리가 explicit은 다른 교재에 보면 특히 TBP 같은 데 보면 declarative라고 이렇게 동의어 처리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맞는 것이고 procedure은 implicit 맞는 것이고 대신 바꿔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난리지와 관련된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보충 자료에 잠깐 보시면 원문에서는 implicit, explicit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procedural, declarative 써도 상관이 없겠고 맨 밑에 문제 11년 객관식 문제에서 답은 이제 5번이지만 2번에 보면 우리가 knowledge에는 procedure, declarative만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implicit이라는 콜로케이션이 같이 와서 implicit 이렇게 나왔다. 근데 implicit이 이제 틀린 이유는 맨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grammatical rules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 보니까 이거 implicit 한 것이 아니라 explicit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grammatical rule을 썼다는 것은 지금 verbalize, the pattern 했다는 것이고 articulate with using metalanguage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 explicit 또는 declarative와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 12년도 객관식 문제에 보면 원래 답은 이제 5번인데 답은 5번인데 5번에서 이제 implicit knowledge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implicit knowledge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rule discovery가 이제 틀렸는데 위에서 맨 위에서 선생님이 먼저 explain 하셨죠. 아까 나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explain이 나오면 지금 이제 규칙이 나타나는 거니까 또 밑에 보면 past tense나 past participle 나왔으니까 이게 메타랭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덕티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룰 디스커버리가 맞지 않을 뿐이지 임플리시트 knowledge는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맨 밑에 막 설명하고 스토리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그 앞에 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기출문제 뭐 그냥 반가운 거죠. 07년도 전국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interaction hypothesis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것이고 첫 번째 줄에 보면 we understand that language input may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오면 남는 게 없겠죠. And it contributes to acquisition 해가지고 여기 facilitate second acquisition 여기 밑에 나오고 다음에 facilitate second acquisition 나오니까 이 주제문을 쓰라고 하면 이제 acquisition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언제나 가능하냐 only if it led into the mind 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intake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ake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 intake를 얻게 되면 뭐가 되느냐 프로세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스치듯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싱이 일어나는데 그 프로세싱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예요? 이것이 인풋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풋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이 comprehensible input hypothesis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social interaction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 업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요때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Modification and collaborative efforts in social interaction. 그래서 이것이 인풋을 인테이크로 할 수 있도록 인테이크로 만들어서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facilitate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다.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목적이 되는 acquisition을 집어넣고 나머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도 읽지 않고 그냥 다 풀었는데 fill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2점이고 write the main idea. main idea 쓰는 게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채점하기 어려워서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interaction hypothesis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험 문제에 냈습니다. 그래서 acquisition 쓰시기만 하면 2점 되겠고요. 메인 아이디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액퀴지션이 한 번 더 들어가서
주제를 이제 얘기해야 되고 멘탈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 나왔냐면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5번째 줄에 modification and collaborative effort. 근데 modification 대신에 adjustment라는 말을 많이 또 쓰거든요. adjustment. 그래서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words.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요것만 바꾸고 negotiation of meaning 뭐 들어가든지 또는 요것 대신에 이거 들어가도 되지만 결국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중요하니까 요거를 더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이것들 들어가기만 하면 2가지 정도만 들어가면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잘 쓰셨기 때문에 별 내용 없이 별 이해 없이 그냥 잘 넘어갈 것 같고요. 07년도 전국 기출 문제에서도 상호작용 가설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 놓고 밑줄친 부분에 단어 들어가게 한 다음에 요약문을 썼는데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hypothesi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ccurs 해서 쭉 이렇게 썼다. 그래서 그 형식을 따라 썼습니다. 근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주요한 2 요소를 목적으로 놓는다든지 또는 주어로 놓는다든지 해서 문장을 만들기만 하면 다 메인 아이디어로 잘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Read the passages and follow the directions. 여기에 이제 various type of feedback 나오고 오른쪽에 Mr. 최와 Mr. 김의 interaction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identify one type of feedback 해서 identify인데 2 선생님이 같이 쓴 거니까 2점 되겠습니다. Then explain how Mr. 최 Ms. 김 uses the feedback type differently. 이 differently가 되게 모호하긴 한데 이제 잘 정하기만 하면 즉 여기에서 어떤 피드백을 쓰는지 정하기만 하면 2를 구분하는 게 좀 쉬운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정의대로 하면 explicit correction은 오화가 없죠. 근데 리퀘스트에는 오화가 하나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올 하는지 팔 타든지. 근데 저게 구분 인자로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는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의도 있죠. 이 정의에서는 오화가 있어서 either A or B 2가지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죠? meaning negotiation strategy예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잖아요. 그죠? 피드백이면 폼에 집중하는 거야? 미닝에 집중하는 거야? 폼에 집중하는 거죠. 만약에 미닝에 집중한다 그러면 negotiation of meaning이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찰하고 리서치하는 사람들의 구분인 거고 실제에서는요. 폼이 좀 잘못되면 미닝이 잘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고 폼이 또 잘 됐는데 미닝이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의미는 잘 전달했는데 저쪽에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말을 되게 잘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듣기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피드백이라는 경우는 보통은 티처가 하는 거죠. 피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니고시에이션의 미닝은요. 보통은 네이티브 스피커와 넌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지만 되게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상정됩니다. 대등한 경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일단 티처가 하는 거죠. 티처가 스튜던트가 이제 하는데 either the utterances has been misunderstood by the teacher.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선생님은 듣기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셨다라는 거죠. 잘못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misunderstood라는 것은 되게 의미에 접근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를 잘못 이해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겁니다. 근데 뒤에는요. 아시긴 아시는데 이거 봐라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일폼 여기 폼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negotiation of meaning에서 있을 법한 clarification request를 정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진짜 피드백으로서 그런데 이 라이스터와 란타는 그 2개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라이스터와 란타가 맨 처음에 1980년대 맨 처음에 이렇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인터랙션 하이포시스가 나와가지고 미닝 니고시에이션 전략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받지 못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폼과 미닝이 이제 다 섞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미닝 니고시에이션 이게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탄탄해지니까 그 둘을 구분하다가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를 이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쓰는 거죠. 이쪽에서 저쪽에 쓰고. 근데 둘이 또 중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혼재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 포커스가 있냐 이쪽 포커스가 있냐 구분되는 거죠. 근데 두 경우 다 repetition or reformulation required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larification request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요소고 negotiation of meaning 측면과 피드백 측면, 즉 폼에 대한 negotiation of form의 측면이 기술적인 저 텀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내가 pardon 해서 진짜 못 알아서 pardon 해서도 그 pardon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repetition 해달라는 거잖아. 그렇지? 또는 reformulation 해달라는 거잖아. 뭔가 내가 알아듣기 편하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repetition의 경우는 여기일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잘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말해줄래? 근데 틀렸을 경우에는 reform 해달라고 얘기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화가 나타나는데, 근데 뭐 그런 막 크리티컬한 구분은 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 두 개의 인텐션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이제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은 information or question에서 information이 그냥 그 데클러러티브 센텐스로 이렇게 데클러러티브 센텐스로 나타나느냐 또는 뭐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나타나느냐 또는 퀘스천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구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디프런트하게 쓰였다, 의도가 달라졌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나중에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은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렉시컬 에러일 경우와 그라마티컬 에러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다른 정의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라마티컬 에러일 경우는 뭘 제공해요? 메타링귀스틱 exploration 텀을 사용하죠. 렉시컬 에러일 경우는요. definition을 주잖아요. 그죠? appointment나 promise는 이때 쓰는 거야 라고 이때 알려줍니다. repetition은 뭐 오화가 없으니까 이제 구분하기 좀 어렵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A의 근거에서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봤더니 여기에서 How are you doing this morning? I'm mad. Why? Oh boy, yeah, why? 했더니 Because this morning my father saying no have job this morning. 누가 이제 have job 했는지 몰라가지고 Your father has no more job this morning? 했다가 Or you have no job 했더니 my father 해서 이게 or가 쓰였다는 것 자체가 clarification request입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Your father has no more job this morning? 이걸 했다는 것을 request 먼저 친 다음에 or you have no job을 써서 request와 clarification request가 같이 쓰였다라고 How Languages Are Learned에서 그 패지 여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특이하죠. 원래 오화가 쓰이면 이거냐 이게 사실은 input providing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implicit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리퀘스트라기보다는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전체적으로 봐서는. 근데 요거 자체 앞 문장만 딱 봐가지고 요것도 리퀘스트에 해당한다. 왜냐면 일단 my father say no have job this morning이 비문법적인 문장이니까 먼저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준 다음에 진짜 의미를 몰라서 이거냐 또는 이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일단 문법적인 문장을 친 다음에 이건지 몰랐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그렇잖아. 알았어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여기다가 I see 또 쓰려다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원래는 원문에는 이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밑에 Is your mother play piano 했더니 얘는 뭐예요? 이거 repetition이죠. Teacher's repetition. 그죠? Is your mother play piano? Okay, well.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뭐야? 너 이 새끼 틀렸어? 이렇게 한 거죠.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맨날 잡다 보니까 너 틀렸어? Can you say 이거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의미는 다 이해하셨고 폼에 대해서 well formedness에 대해서 집중하신다는 걸 알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뒤에 오케이, 알았어,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받아서 쳤고 하기 때문에 리피티션과 지금 뭐예요? 오어가 쓰였다는 것으로 clarification request, 이게 폼에 집중한다는 것이 이제 더 확실히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스터 최는 전반부 misunderstood by the teacher, 이제 몰라서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답을 한 것이고, 오케이를 IC로 바꾸려다가 너무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오케이를 바꿨는데 IC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ill-formed in some way 해서 리포뮬레이션 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오케이, well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모르는 것과 이게 아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e teachers used the clarification request, 이게 이제 정답이 되어 있고요. 각기 리퀘스트와 리피티션도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clarification request. 근데 미스터 첸은 전반부에 나온 거, 거기서 이제 뭐만 패러프레이징 하면 by 힘으로 하면 되죠. teacher에 대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이거는 전부 다 A에 있는 것인데, A에 있는 것 중에 by the teacher니까 the teacher가 누구냐, 힘,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Miss Kim used to indicate S3에서 이제 student 요것만 들어가면 되고, present ill-formed in some way, so a reformulation is required 해서 요게 들어가서 A의 진술이 B와 접목됐다는 것만 알려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지어 상세하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원서에서 clarification request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너무 또 clarification request, meaning negotiation의 clarification request와 feedback의 clarification request를 너무 구분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라이스터와 란타는 그 둘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의 종류에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것이다. 근데 다들 또 잘 쓰셨어요, 또. 자, 14년도 서술형에 보시면요. 얘는 typical conversation organized around making request와 관련된 것이라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meaning negotiation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sorry, 그다음에 what was that? 하는 것이 지금 못 알아들은 거죠. 얘는 네이티브 스피커와 non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지만 되게 대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등한 상황이고 negotiation of meaning, 요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sorry와 what was that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 차이가 아니라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선생님이 쓰신 or로 이루어지는 clarification request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얘는 듣기 능력이 부족한 애가 한 거고, 아까는 그 선생님이 듣기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애의 말하기 능력이 부족해서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지수가 뭘 썼느냐? 지수는 clarification request 썼다, 이렇게 쓸 수 있다. clarification request는 meaning negotiation 전략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negotiation of meaning이나 feedback이 오럴 텍스트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럴 텍스트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대화체이긴 하지만 얘가 지금 first draft written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나올 때도 clarification request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플러럴리즘을 몰라요. 그래서 너 모르니? 했더니 나 몰라 했으니까 얘가 지금 플러럴리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 S1 request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pluralism through display question, 이게 이제 틀렸는데, 잘 모르니까 referential question이잖아요. 이따가 이제 맨 끝에 문제 referential question, display question이 또 이제 보충 자료이긴 한데, 여기 보면 request clarification이 written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그 다음 문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06년도 서울 기출 문제인데, 지금 시험과 비슷한 포맷으로 types of teacher feedback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나왔던 정의가 간결하게 나온 거죠. The teacher indicate to the learner that the utterance has been understood, misunderstood, or there is an error. 좀 더 노골적으로 썼네요. well-formedness가 아니라 이제 에러가 있다 라고 했더니, 밑에 봤더니
What did you do last Sunday? Movie. Excuse me?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봐서는 movie란 말을 선생님이 못 알아들어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리가 작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movie라는 걸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in a full sentence로 해주기를 바래가지고 웰폼드니스를 좀 더 이렇게 조장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오와 있는데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로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는 또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얘가 임플리시트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플리시트한 것 같습니다. 미닝 니고시에이션 전략으로는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보면, 우리 방금 전에 이제 미즈 김혜 선생님에 보면 Is your mother play piano? Okay, well, can you say Is your mother play piano? Or Is your mother a piano player? 이렇게 했을 때는 임플리시트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답을 쓰실 때 어떤 선생님이 이제 미스터 최에서 니닝 니고시에이션 이렇게도 쓰셔가지고 문제에서 제가 요구하는 바를 아주 잘 찝었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네,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랭귀지 어널리시스라서 제가 현재 이제 지하철에 다니면서 읽고 있는 An Introduction to Social Linguistics, 그 책에서 이제 한번 내봤습니다. 헷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출처가 거기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내봤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폴라이트니스가 또 나오죠. 두 가지 폴라이트니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문제를 보면 Based on the information in A, identify 하나씩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2점입니다. 근데 미스터 그랜트, 미즈 홀름스, 그다음에 미즈 조 이렇게 있으니까 1대2로 이렇게 나오든지 뭐 3대0으로 나오든지 하겠죠. 그다음에 explain 제대로 하시기만 하면 이제 2점 되겠습니다. 0.67점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두 가지의 폴라이트니스가 있다. 첫 번째, 퍼더티브 폴라이트니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퍼더티브가 이제 긍정적 하는데, 네거티브 폴라이트니스는 부정적인데, 부정적이란 말보다는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할 때 뭐 적극적 또는 소극적 폴라이트니스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래서 이제 퍼더티브 폴라이트니스는 solidarity, 제일 소시오 링귀스틱스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solidarity, 유대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when boss가 suggest that the subordinate한테 first name을 쓰라고 이제 한다든지, 나를 뭐 미스터 뭐라고 하지 말고 call me Luke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런 solidarity의 것이고, 그것이 minimizing status differences 된다. 서로 이제 이거를 줄여주게 된다. Shift to a more informal style using slang. 슬랭을 한다든지, 또는 endearment 쓴다든지, 또는 swear word. 그러니까는 친한 사람에게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뭐 이 새끼야 하면 싸움 나죠. 근데 이제 아는 사람하고는 야 이 새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다 폴라이트니스, 적극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네거티브 폴라이트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리스펙트, 다음에 avoid intruding, 서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in general, imperative가 원래는 원문에는 이게 없었었는데 이게 들어가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다른 그 챕터에서 나온 것인데 요거 설명이 이제 들어가면 이 이제 근거가 되게 확실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in general부터 여기까지 이제 없는데, 임페러티브가 사용되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시킬 때 서브오디네이터한테. 근데 인터로거티브나 데클러러티브는 보통 less familiar 하거나 familiar한 상태거나, 또는 where there is some reason to feel the task being requested is not routine. 그러니까는 항상 시키는 일이 아니라 열외로 또 하나 시켜야 돼서 좀 미안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임퍼러티브는 여기서 말한 다이렉티브즈가 되는 것이고, 밑에 말하는 데클러러티브하고 인터로거티브는 인다이렉트 다이렉티브즈, 그러니까 임페러티브가 되는 거죠. 다이렉티브는 이제 명령조의 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in addition,
네거티브 폴라리티니스가 소셜 디스턴스를 줘가지고 닥터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프로페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멀리 부르게 되면 네거티브 폴라리티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미스터 크랜트 똑같이 이제 미스 이즈 조 이렇게 미스 이즈를 붙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일단 그시 빠졌다는 거 말 짧게 하는 것이 인포멀 스타일인 거죠. 다음에 이제 드레싱 바꾸는 거니까 그 아프게. 그래서 gonna 이런 것들도 인포멀 스타일인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슬랭까지는 좀 슬랭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은 여기 보면 endearment가 있는데 이게 sweetie 이렇게 쓴 거죠. sweetie 또는 dear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도 되고 또는 gona나 morning처럼 짧게 얘기해서 인포멀 스타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스터 홀런즈는 일단은 뭐예요? could you를 썼죠. could you. 그렇죠. 그래서 보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는 없었습니다. 요것만 요 자료만 있었고 이게 자료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보스인지 아닌지 혹시 모를까봐 이 미시즈 홀림즈는 아까 나왔던 출처 An Introduction to Social Linguistics의 이제 저자 여자분이죠. 자넷 홀림스. 그래서 그 여자분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쭉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명령문은 그냥 do it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could you 해가지고 쭉 했다. 사실은 요 두 개가 같은 데이터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은 그 데이터. 즉 미케닉에게 둘 다 원래는 미케닉에게 하는 말이에요. 미케닉에게 그 오버타임 워크를 하라고 시키는 상황에서 야 요번에 한 거 넘어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너 이거 너 할 수 있는지 내가 좀 알고 싶은데 했다는 것은 알고 싶은데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해라는 거죠.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쿠주유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힌트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힌트. 데클라라티브 센텐스를 이용해서 힌트를 사용해서 저쪽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임페러티브는요. 반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임페러티브는 yes 해야 되잖아. 봐봐. 너 저기 가. 네. 상사가 명령하면 네라고 대답해야 되죠. 근데 이제 could you 하면요.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일 뿐이죠. 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평서문은요, 뭐예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뭘 바라지 않아요? 대답을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는 디스턴스가 있는 거죠. 얘는 즉각적으로 뭔가를 저쪽에서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네, 네 아니면 저쪽 막 뛰든지 해야 되잖아. 적극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일단 답만 하면 되고 얘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디스턴스 또는 네거티브 폴라이트니스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단어인 인터로가티브, 데클러러티브 또는 힌트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영어 교육학 원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올 법한 폴라이트니스가 이제 포멀러티 스케일과 연결지어서 이제 나올 법한 그리고 또 레이셔널도 되게 확실하고 이의 제기가 나오지 않을 되게 명확한 문제라서 한번 실어봤고요. 그래서 미스터 그랜트는 포저티브 이거 쓰시면 이제 점수 되고 인포멀 스타일 또 거나 또는 모닝 쓰셔도 되고 더 확실한 것이 디어와 스위티라는 이제 애칭을 썼다는 거. 근데 미스터 홀름즈와 조는 인다이렉트 네거티브 폴라이트니스인데 인다이렉트 다이렉티브가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 인터로가티브와 데클러러티브 instead of directly with imperative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하시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B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은 2번 문제. Read the passage and fill in the blanks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Use the same word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애플북 245쪽과 247쪽에 나온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북도 중요한 원서이기 때문에 기입형을 한번 내봤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를 혹시 답이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게 요
두 번째 문단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formality 나옵니다. formality 나오니까 이게 register가 아니까 different니까 S 딱 밝혔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장르입니다. 왜냐면 얘가 직접적으로 이제 얘에 대한 예시로 바로 나오거나 얘만 나왔다면 registers가 맞겠죠. 하지만 위에서는 written form과 spoken form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에 여기 typically 예를 드는데 difference audience is as a newspaper article 다음에 medical journal article 해가지고 장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물론 formality 구분될 수 있지만 formality 주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주로 설명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informal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뉴스페이퍼하고 이런 구분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렉시코 그라마티컬하고 여기서 핵심이 이제 이겁니다. 그라마티컬하고 렉시코 그라마티컬 피처를 담고 있는 그런 구분, 그것은 장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포멀러티가 나오고 이 예만 나왔다면 레지스터가 답이 되지만 어떤 그 유형의 타입의 그라마티컬하고 렉시코 그라마티컬 피처가 먼저 나오고 그 안에 포멀러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레지스터보다 더 큰 범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르즈. 근데 뭐 장르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너무 뭐 괴로워하지 마시고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도 우리 기출문제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애플북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뭐 있잖아요. 네, 8번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돼서 4번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로 드렸습니다. 11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에 보면 리플렉티브 티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기출문제 딱 한 문제 나왔는데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교사의 자기계발과 관련된 문제가 딱 한 문제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배치할까 하다가 왜냐면 전부 다 티칭과 관련된 것이고 어디 집어넣지 못하다가 어토노미나 에이전시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랭귀지 어널리시스와 관련된 티처 톡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3장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teacher education 또는 teacher development와 관련된 그런 이제 서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based on the information in A, identify one model.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이제 2점 되겠고 explain 하면 2점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2개 정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아주 쉽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 B에 미스터 최의 티칭 로그가 나오고 그거에 따른 이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제시하는 것은 월리스가 구분한 Teacher Education Model인데 역사적인 수순대로 나온 거죠. A craft or apprenticeship model by which less experienced teacher learn through observing those with more experienc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with more experience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master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less experienced가 뭐예요? apprentice니까. apprentice가 뭔지 알죠? 길드에서 마스터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observe 하려면 생각을 observe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객관적인 대상, 즉 행동, 액션 오리엔티드 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사사받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사사. 보통 사사받는 걸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사사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액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behavioralistic 관점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applied science and theory to practice는 뭐냐면 똑같이 여기서는 less experience, more experience인데 여기서는 knowledge, less knowledge와 more knowledge가 있는 expert와 novice의 관계로 이때는 apprentice라고 하지 않고 보통 novice라고 하죠. novice teacher, expert teacher 이렇게 하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요
theory가 있어요. practice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eory는 뭐예요? 생각이다. 생각. 인지 구조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think and do의 관점이기 때문에 코그니티브 관점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렉티브 모델은 뭐냐면 위에 둘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교사 또는 마스터인데 얘는 티처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이제 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reflect, evaluate, adapt 한다는 걸 보면 교사의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사가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해야죠. 그래서 얘를 이제 constructive와 관점에서 이렇게 연결짓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예. 그냥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첫 번째부터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썼어요? 로그를 썼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리플렉션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리플렉션이 들어갔고 다음에 여기 보면 I listened to several MP3 file recorded. 그때 거기는 테이프가 나왔는데 different times over a week 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I drew up plan 했던 거죠. plan. 다음에 맨 밑에 check 나옵니다. check. check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evaluate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critical examination 또는 investigation 이렇게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티처 교육과 관련된 것은 객관식 문제 딱 이거 하나만 나왔었기 때문에 문제화되기 되게 어렵지만 이 원문이 잭스 리처드라는 중요한 이제 교육학자로부터 나온 거기에 원래 앞부분에 나왔던 거예요. 그 책 제목이 Reflective Teaching이에요. Reflective Teaching. 근데 Reflective Teaching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요거입니다. 크리티컬하다. 크리티컬한 것이 뭔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준에 맞게 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티컬이요. 그러니까 비판을 내면 뭐가 필요하죠?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행한 것이 기준과 비추어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나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의 모습의 상태를 줄여가는 것을 크리티컬하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리플렉티브 모델을 잘 쓰셨고 이제 이유도 잘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답을 보면 첫 번째 얘기를 할 때 리플렉티브 모델은 당연히 이제 2점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썼으면 하던 단어가 이제 요거 크리티컬이라는 단어 없지만 다음에 이 로그 왜냐면 이게 A에는 없는데 B에서 리플렉트 했다 또는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에비던스가 되니까요. 다음에 their own practice 했는데 얘는 여기 이제 보면 그 뭐라고 주제가 뭐냐면 which teachers reflect upon, evaluate and adapt their own practice인데 그들의 own practice 중에 지금 이 사람이 examination 한 것은 뭐예요? investigation 한 것은 이거죠. teaching skill 또는 teacher t 이게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했는지 또 어디에 했는지 제가 장소, 포지셔닝하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증거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소들은 다 A에 있는 일반적인 어구죠. 예를 들어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한다 또는 리플렉트하고 이밸리에이트하고 어댑트 한다 또는 teacher initiated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 craft or apprenticeship 모델이나 applied science theory to practice 모델은 주체가 그 교사가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선배 교사 즉 위에서부터 사사받는 또는 전수받는 개념인데 얘는 티처가 그 자체로 오운한다는 거잖아요. 오운이 써 있는 것은 리플렉트 모델밖에 없으니까 teacher initiated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작문한 것이 아니라 이 작문은 밑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답을 쓰실 때 얘는 원서에는 없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명사로 이제 표시한다는 거죠. 명사로. 근데 우리 선생님들 다 보면 investigated their 뭐 talk 뭐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teacher initiated class investigation 이제 명사적으로 딱 이렇게 쓰면 더 학문적으로 보인다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답을 적다 보니까 좀 명사적으로 답이 나오죠. self examination, critical 또는 뭐 investigation or teacher talk 뭐 이렇게 self teacher initiated investigation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답을 쓰실 때도 우리 기출 문제의 객관식 보기의 답처럼 명사화해서 조금 더 쓰면 채점하기 되게 쉬워요. 명사 탁 나오면 좋아. 크리티컬 뭐 해가지고 크리티컬 이기미네이션 하면 탁 나오는데 주저리주저리 다 그냥 동사적으로 쓰면 일단 점수는 주는데 이렇게 좀 더 찾게 되고 혹시라도 조금 약하면 뭐가 더 없나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요 문제는 teacher development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한 번 나왔으니까 요걸로 이제 마감을 해도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해설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왔던 teacher development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다른 학자는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첫 번째 모델은 관찰해야 되니까 teaching as doing으로서 behavioral model emphasizing what teachers do 이게 핵심이다. what teachers do 이렇게 보는 것을 그대로. 근데 두 번째는요. thinking and doing이다. 그래서 이게 방점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theory to practice로. 이게 cognitive 모델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what teachers do가 아니라 what teachers know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and how they do.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이제 사사받는 방식에서는 몰라도 한다는 겁니다. 몸에 배어서. 그래서 중세에 교육기구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지? 길드와 유니버시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버시티도 이제 12세기 파리 대학부터 시작됐으니까 되게 역사가 길고 중세 시대 때 길드가 나타나. 그러니까 상공업 교육은 길드로부터 나타났잖아. 그때는 뭐야? 길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상공업자들은 그때 당시에 대학에 있던 교수들보다는 이론적으로 빠삭하다고 볼 수 없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 크래프트. 그러니까는 뭐야? 들이다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그 몇 년 하면 7년 동안 하죠. 7년 동안. 7년 동안 해가지고 3년 동안은 허드렛 일만 하잖아. 밥 짓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야. 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따라하는 방법을 하는데 유니버시티는요 4년제였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애들을 받았고 그렇죠. 똑똑한 애들 받았으니까 이제 교육시키고 나가서 너도 티칭 해라.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유럽 역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큰 틀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와서 세 번째가 뭐야? Teacher as knowing what to do. know가 더 이제 thinking보다는 know.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erpretivist view emphasizing why teachers.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느껴서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나오는 그 why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되게 중요한 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The study of what actually happens in the classroom. 그러니까 사범 대학에서 배웠던 것은 이미 또 outdated 된 거니까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N세대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가지고 이전에 9세대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쳐줬던 것 말고 실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나의 발전을 이뤄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그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설명은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쉽게 풀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다음 이제 B8번. 이거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또 이건 또 많이 맞추셨어요. 얘는 애플북 31쪽부터 32쪽이 나와 있는 것인데 저도 이거 이제 그 이그젬플을 보고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하고 컨퍼메이션 체크하고 참 구분하기 어렵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봤습니다. 일단 뭐 애플북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문제. Fill in each blank in A with the two most appropriate words 했습니다. 그러니까 fill 하게 되면 두 개니까 이제 2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negotiation of meaning 이렇게 나오죠. 여기 negotiation and meaning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negotiation of meaning 전략을 이제 쓰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negotiation of meaning은 다 두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둘 다 쓰면 되겠습니다. Then identify task. 여기서는 이제 5장 태스크 문제죠. 이게 7, 8월이면 뭐 안 냈을 텐데 지금 한 사이클 돌렸기 때문에 붙어 있다고 이거 뭐 나중에 또 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identify 하면 1점, 그다음에 explain 하면 1점 이렇게 해서 4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여기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또 요거 쓴 다음에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또는 컨퍼메이션 체크 또는 뭐 컴프레hension 체크 그거 쓰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너무 또 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르기만 하고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스팟 더 디퍼런스 태스크인데 요런 아주 짤막한 프래그먼트 자료를 가지고 스팟 더 디퍼런스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게 낫겠다 해서 이거는 살짝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애플북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Mr. Choi identified a number of negotiation and meaning sequences 했다는 것은 지금 interaction hypothesis를 기본으로 뒤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흥미로운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공통점으로 걔네들의 그 프로블럼이 보케블러리하고 렉스컬하고 프로넌시에이션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고 그라마티컬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페어가 negotiation of meaning 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the two students persist until they successfully resolve.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interaction hypothesis라는 것은 interaction을 하다가 보면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해결됐다라는 거. 근데 밑에서는요. example 2에서는 student 4 uses 뭘 했지만 걔네들이 뭐야? No further attempt to made to resolve the problem and then not understood 했으니까 unsuccessful 했다는 거죠. 둘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repeatedly using 했고 앞에 이제 어가 없으니까 s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어가 있으니까 s를 또 쓰면 안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걸 썼는지. example 1에서는 on the left I can see 해서 left와 right 해가지고 지금 이것만 보면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two pictures of the same location 100 years apart. 경성에 1900년도하고 2000년 1900년하고 2000년의 그 사진을 딱 보고 차이점을 이제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야? 애들이 사진 두 개 같이 보면서 야 영수야 여기하고 뭐가 차이가 나지? 길이 여기 그래 서로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요게 핵심이었지. Each student held only one of the pictures. 그렇지. 스파타 디퍼런스 하는 거 했더니 야 레프트에 뭐가 있어? 했더니 램포스트. 뭐? What? pardon? 이 pardon만 가지고 또는 one만 가지고 얘는 확실히 clarification 리퀘스트인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죠. 왜냐면 repetition of the previous utterance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얘가 잘못 발음했어요. 했더니 네임 포스트에서 포스트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쫙 봤을 때 포스트 반복이 되니까 내가 지금 들은 것이 확실한가 컨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컨퍼메이션 체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북에서 뭐냐면 얘나 다 뭐다?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임 포스트 뭐 스펠링이 뭐야? LA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도 알아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지 못해서 seek assistance for their understanding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은 포스트는 문제가 되지 않고 앞에 있는 램프
램프를 못 알아들어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clarification request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요것도 이제 그런데 얘가 지금 electric line 해가지고 electric은 잘 못 들었고 이제 line 하니까 line, lane 뭐 비슷해서 너 로드 말하는 거 했더니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는 lines라는 단어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paraphrasing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들은 단어가 맞는 것인지 물어본 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me word를 사용한 confirmation 책은 아니지만 뭐예요? 해석을 해서 유사한 유사 단어를 써가지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similar word를 통한 repetition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말고도 제가 아까 소개했던 teaching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doing에서도 이게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단어, 좀 더 쉬운 단어를 써가지고 네가 말한 단어가 바로 이거지, 뭐 chopped, pleased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는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semantic repetition이다 또는 similar word repetition에 대해서 confirmation 책으로 놓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안 하겠죠. 설마 그러겠어요? 만약에 confirmation 책이 나오려면 앞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겠죠. high mark 이렇게 쓰겠죠. 근데 모의고사니까 이제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건드려주면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은 안 낼 테니까. 애플북에서는 근데 얘를 similar word repetition이기 때문에 confirmation 책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고 다음에 이걸 못 쓸 줄 알았더니 이건 또 다 잘 쓰시고 뒤에 거에서는 조금 너무 나이브하게 답을 했어요. 모두 다가 identify는 되게 잘했습니다. information 갭이죠. 근데 information 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Each student held only one of the pictures. 그래서 one student has one set of information and the other student has complementary set of information. one set, complementary set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전부 다 뭘 썼냐면 negotiation of meaning을 썼어요. 또는 좀 잘 아시는 분은 spot the difference 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negotiation of meaning이나 spot the difference가 인포메이션 갭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여기 사진 1900년대 경성 사진과 지금 2000년에 찍은 서울 사진이야. 뭐가 차이가 있니? 그래서 두 사진 둘 다 보여주고 찾을 때도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서로 보면서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너 뭐라고?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 뭐? 램프 포스트? 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스팟 디퍼런스도 물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 스팟 디퍼런스라고 하지만 둘 다 보여주면서 스팟 디퍼런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두 그림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가 지금 인포메이션 갭인 이유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가진 사진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닝 니고시에이션 한다. 그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태스크를 나눌 때 어떻게 5가지를 나눈다고? 저기 나왔잖아. 직소, 인포메이션 갭, 그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디시전 메이킹, 오피니언 익스체인지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 근데 이제 4가지 구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액타인턴트, relationship, 그다음에 interaction, requirement, 그다음에 goal, orientation, outcome, options. 그래서 직선은 two-way로만 이루어지고 얘는 one or two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인텐션 리퀘어먼트는 얘는 require 되고 얘도 require 되는데 얘네들은 옵셔널이라고 그랬지.
골 오리엔테이션은 그룹 내에서 하나의 귀결로서의 답이 있느냐 없느냐. 얘는요 컨버전트하죠. 얘도 컨버전트하고 얘도 컨버전트하는데 뭐만 디시전 메이킹도 그렇지만 오피니언 익스체인지만 뭐야 다이버전트 하잖아. 다음에 아웃컴 옵션은 그 아웃컴의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얘는요 클로즈드지. 근데 어디서부터 디시전 메이킹부터 뭐야 오픈돼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왜냐면 얘가 뭐가 있냐면 과정과 그룹 내 결과와 그룹별 결과를 비교하는 거라서 이렇게 순서를 한 거야. 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인포메이션 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거라고 봐야 돼. 이거 require 된다. 나머지 요소와 달라지는 거. 왜냐면 얘네 둘의 구분은 뭐야? 얘네 구분은 그룹이냐 페어냐로 보통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일단은 페어이기 때문에 요걸 얘기하려면 요게 one student has one set of information and the other student has complementary set of information. So their interaction is required, necessary.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셈 치고 컴플리멘테어리를 안 쓰면 다 조금씩 점수를 깎았는데 다들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스파트 디퍼런스 이제 얘기했다는 것은 이게 알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뭐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조장한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서로 뭐 이렇게 상의한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정의에 좀 충실해서 그걸 썼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감점을 했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우리 보충자 보시면 우리 기출 문제에서 이제 미닝 니고시에이션 전략 아주 친절하게 나왔다. 17년도 서술형 문제에서 보면 쭉쭉 나오는데 이게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피드백에서의 정의와는 달리 the moves by which one interlocutor request assistance, 이게 이제 핵심이다. request assistance. 다음에 confirmation check은 confirm 하는 것이다. 근데 얘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보통 repetition, lexical repetition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밑에 clarification request는 이렇게 이제 could you repeat what you said? I am sorry 이렇게 하는 것이고, comprehension check이 나왔으니까 뭐 confirmation check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단어가 반복될 때는 confirmation check, 그다음에 정말 몰라가지고 이렇게 sorry 할 때는 clarification request. 이렇게 해서 아주 명확한 것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B11번 살펴보도록 하죠. (11번) 뭐 아주 쉬운 거죠. 디스플레이 퀘스천과 레퍼런셜 퀘스천 정의를 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Based on A, identify Mr. Che, Ms. Kim's interaction 하게 되면 2점이고요. 다음에 explain 하는데 그냥 3단어 이상 안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내면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퀘스천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just one or a small closed set of,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가 더라도 이렇게 한정적인 것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check student comprehension, 애가 잘 이해하는지를 확인차 물어보는 거면 디스플레이 퀘스천이고, letter는 좀 더 authentic response에다가 original creative answer 이게 필요하면 디스플레이가 아닌 레퍼런셜 퀘스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밴 뒤에 뭐가 있니? 이제 밀크가 답인가? 밀크가 답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이 이제 디스플레이 퀘스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밀크 몰라서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밀크 밴이다. 밀크 밴 이렇게 했죠. What's this man? 드라이버 있잖아. 드라이버는 뭐라고 부르게 했더니 드라이버요. 아니 드라이버가 뭐냐고 했더니 밀크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What's this man?도 디스플레이 퀘스천. 그런데 Ms. Kim's interaction에서는 대호 Have you been in an accident? 선생님이 뭐 알 리가 없죠. 그래서 referential. 그래서 얘는 실제로 referential 퀘스천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referential 퀘스천즈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소현 여기에 사실 뭐예요? 소현 Have you also been in an accident?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S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겠고, 답은 첫 번째 미스터 첸은 디스플레이 퀘스천 주셨다. 디스플레이 퀘스천을 아이덴티파이 해주셔서 일단 두 개 썼으니까 just one correct tense가 무엇이냐, 요거다. 이런 예가 있다. 이렇게 B의 요소를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A에 있는 거죠. Miss Kim uses a referential question. 요거 써주시면 또 1점. 그다음에 personal experience 뭐냐, accident. 이렇게 해서 이제 B의 요소를 쓰시면 2점. 체크 스튜던트 컴프레hension인가 컴프레hension을 언더스탠딩으로 제가 바꾼 거죠. 혹시라도 A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썼나 해서 체크 스튜던트 컴프레hension이니까 언더스탠딩 바꿨으니까 이제 괜찮고, 다음 11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옵니다. 밑에 보면 정답은 아니었지만 display questions are used by the teacher가 오답이었던 이유는, 여기 보면 첫 번째 선생님이 Why does rain makes you unhappy? 이게 이제 referential question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Do you live close to school? 선생님이 스토커가 아니라면 이제 referential question이고요. 다음 13년도 객관식 기출 문제에 보면 얘는 지금 structured input activity죠. structured input activity. 그래가지고 밑에 정답은 두 개이지만 그 밑에 보면 the instructor mostly provides display question 이렇게 했는데 얘가 틀렸습니다. referential question입니다. 왜냐면 yesterday에 누가 베이스볼 게임을 TV로 본 사람, 더 있는 사람 선생님 모를 테니까요. 근데 좀 조심할 것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화 되진 않았지만 structured input activity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뭐죠? 정답이 확실한 거, 첫 번째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런다? referential structured input activity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요, 정답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정답이 없잖아요. 이거는 봤으면 봤다고 하고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하고 그냥 답을 하면 돼. 정답이 없잖아. 얘는 affective structured input activity예요. 근데 보면 referential structured input activity에서는 display question을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리스닝 스크립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는 리딩 스크립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펙티브에서는요, 모르죠. 정답이 없으니까 genuine 퀘스천이 이게 쓰여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혼동이 될까봐 아직까지 요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구분해 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ferential이라는 단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특히 소시오 링귀스틱스에서는요, referential 퀘스천이 informational 요 정도의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어펙티브한 것은 이제 있잖아요. 그 그리팅을 한다든지 소셜한 측면으로 하와이 하면 진짜 뭘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일 때는 어펙티브라고 하고, referential information 하면 진짜 답을 알아야 되는 거, 트랜잭션을 위한 거, 얘는 인터액셔널한 거를 소시오 링귀스틱스에서는 referential, 그다음에 affective function으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referential이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지칭의 또는 뭘 참조하는 요거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때그때마다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쓰이는 이 referential question, display question도 이 referential이 지칭하는 바가 있는 뭐 요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referential이 지칭하는 내용이 있는 이런 것이라서 사실은 얘가 genuine question하고 연결짓기가 조금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이 referential, 그러니까 referent가 있다는 거잖아요. 참조물이.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고, 얘는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라서 얘가 genuine question이라는 말이 이 reference 안에 들어있다고 보기는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그래서 좀 잘 구분해야 된다. 하여튼 이게 첫 번째가 referential structured activity인데 display question을 쓰는 애들이고, 얘는 affective structured input activity인데 referential question 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09년도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에 보면
정답은 1번인데 맨 밑에 referential question, 이게 또 오답입니다. 태그 퀘스천인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그 빅이라는 무비를 알아가지고 리틀 보이가 인사이더 빅맨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했으니까 여기에 내용을 알고 물어봤으니까 태그 퀘스천인 경우는 레퍼런스 퀘스천이나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좀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태그 퀘스천이라고 전부 다 디스플레이 퀘스천 아닙니다. 그렇죠? certainty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rising intonation. certainty가 높을 때는요, falling intonation 쓴다고 pronunciation에서 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태그 퀘스천이라고 이제 하나로 몰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문제 풀어봤는데 다음 주에는 4장과 5장, 6장, 그러니까는 learn a variable, methodology, syllabus design의 method development 문제로 한번 찾아볼 테니까 기출문제 2문제 나오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차근차근 한 번씩 리마인드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